네, 안녕하세요. 2020년 상반기 한국남부발전 법정 기출문제 50제 행정학 25문항을 함께 풀 박세진 강사라고 합니다. 네, 2020년 상반기 한국남부발전 행정학 기출문제 25문항 출제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학의 기초에서 4문제, 정책론에서 5문제, 조직론에서 4문제, 인사행정론에서 4문제, 재무행정론에서 4문제, 행정환류론에서 1문제, 지방자치론에서 4문제. 네. 행정학 개론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들을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문항수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6번 문제입니다.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공공 서비스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네,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비배제성과 경합성.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적절하다고 할 때, 그다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할 때는 X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은 조금 더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비배제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요금을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자, 경합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재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소비나 내지는 다른 사람의 어떤 효용을 경감시키거나 뭐 방해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경합성이 생기는 건데, 자, 그러면 비배제성, 요금을 내지 않는 형태의 재화일 거고, 그 다음에 경합성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옴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게 좀 줄어드는 그런 건데, 자, 1번 외교, 자, 2번 천연자원, 3번 고속도로, 노인 돌보미 4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답은 천연자원이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떤 건지 한번 보면서 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표를 한번 보시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비경합성과 경합성으로 지금 재화를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비배제성과 배제성으로 또 구별을 했습니다. 자, 우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공공재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국방이나 외교 같은 게 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이걸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경합성, 내가 뭐 38선에서 지금 군인들이 뭐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뭐 이게 뭐 옆집 사람이 보호받는다고 해서 내가 보호를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다라고 하고 공공재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경합성이 있으면서 비배제성이 있는 것이 오늘 답이었죠. 네, 공유제인데, 자, 뭐 천연 자원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돈 내고서 뭐 사용을 할 수 있거나 돈 안 내면 못 사용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서 요즘 가끔 보이지만 뭐 쑥을 캐시는 분들도 어르신들도 계시고 한데, 돈을 내고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경합성은 있어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유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경합성과 또 배제성이 있는 건 요금제예요. 뭐 여기 전기, 가스 이런 게 있는데, 자, 내가 가스를 쓴다고 해서 전기를 쓴다고 해서 뭐 옆집에 계신 분이 못 쓰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내가 만약에 전기요금을 안 내면 전기가 끊기게 되고 가스가 끊기게 되죠. 네, 그래서 배제성을 띠고 있는 거고, 자, 시장제 같은 경우에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노인돌보미 서비스라든지 보육지원 서비스라든지 뭐 기타 사적제들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 요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시면은 네,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1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번 한국가스공사, 3번 인천국제공항공사, 자, 4번 부산항만공사가 있어요. 자,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있을 건데, 자, 그러면 나머지 공기업들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자, 우리가 한번 답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형 공기업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시장형, 그 다음에 부산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도 시장형 공기업인데,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만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공공기관의 분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공기업이 그야말로 기업입니다. 여기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제 기관인데, 자기 돈들이 그만큼 절반 이상이 있는 기관이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시장형과 이제 준시장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여러분들 어떠한 기관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지 그 특징들이 보면서 한번 좀 분류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준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자, 기금관리형이 또 있어요. 보면은 뭐 보험공사, 연금공단, 그 다음에 뭐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기금을 운영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준정부기관으로 이제 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집행형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답이었지만 뭐 한국 뭐 관광부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화진흥원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자, 이런 데는 보통 중앙 부처에서 어떠한 자기들의 일을 위탁해서 보통 산업기관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위탁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기관들인데, 여기는 시장형 기관과 달리 여러분들 좀 특징들이 좀 보일 거예요. 어떤 수익성을 목적으로 또 하지 않는 그런 기관들일 거고, 자,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여기 이제 그 위에 나와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이제 공공기관들인데, 뭐 산업은행도 있을 거고 투자공사라든지 법률구조공단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공공기관의 분류에 따라서 어느 기관들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문제처럼 이 기관이 어디에 소속되냐라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다 외워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이 시장형과 준시장형, 그리고 그 기금관리형과 위탁형,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공기관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외우시면은 좀 특징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인지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암기하시면은 도움이 되고,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